이제 6.9장 위험구역 분류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들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설계할 때 서로 간의 충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소개를 했죠. 제일 마지막으로, 그럼 안전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냐라는 거를 우리가 위험구역이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위험구역이란 개념이 뭔지를 이제 6.9장에서 소개를 하고, 이제 화재 및 폭발 보호 관련한 내용은 끝나게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위험 구역을 나눌 때는 당연히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큰 데를 지정을 하겠죠. 그럼 그게 어떤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냐? 가연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크면은 위험하겠죠. 가연성 물질이 특히 불이 잘 붙는 당연히 가연성은 불이 잘 붙지만 특히 잘 퍼져나가고 쉽게 불이 붙는 애들이라면 더 위험하겠죠. 온도가 높은 데는 더 위험하겠죠. 자연 발화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물질이 침투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데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하고요.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책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국제표준이 IEC니까 이제 전기 시스템을 다루는 거기에 대한 국제위원회에서 정한 거를 가지고 책에서 설명을 주로 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위험 지역의 구분법에서 존 0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가연성 물질이 항상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지도 보면은 작은 입자들인데 표면적이 커요. 가루는 표면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쉽게 산화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철덩어리는 놔도 산화가 좀 늦거든요. 근데 이거를 철 가루로 만들면 금방 산화가 되겠죠. 심지어 불도 잘 붙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금속 분말들은 되게 위험한 폭발물로 칩니다. 먼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먼지 그냥 쌓여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걔네 모아놓고 불 붙이면 되게 잘 붙어요. 가연성 물질로 친다는 거죠. 항상 존재하는 게 존 0, 그 다음에 존 1은 정상적인 운전 조건에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덜 위험한 거죠. 존 2는 가연성 물질이 있을 수는 원래대로 하면 없어요. 근데 누출이나 유지보수로 인해서 잠깐 나올 수는 있는 영역, 그게 존 2입니다. 그 외에는 가연성 물질이 있을 수 없잖아요. 걔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 지역에 대한 예시로 존 0 같은 거는 가연성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탱크 내부는 항상 가연성 물질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겠죠. 존 0이고요. 걔 주위, 존 0 주위 공간인데 밀폐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존 0에서 누출이 돼서 존 1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교환이 되니까 그런 상황을 존 1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폭에 대한 이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방폭이라는 거는 폭발 방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폭발이 날 것 같은 데를 완전히 둘러싸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기 스파크를 막는 거예요. 아니면 책에서는 아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가연성 물질이 가득 차 있어도 불꽃이 튀지 않으면 불은 안 붙거든요. 근데 불꽃이 튀면 불이 붙어요. 언제 불꽃이 튀어요? 전기 제품이 구동될 때 튀겠죠. 그래서 방폭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연성 물질이 가득 차 있더라도 전기 스파크를 튀지 않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규정들이 이렇게 예시로 방폭 등급을 쓰는 게 있는데 뭐 처음 단어는 어떤 기준으로 썼는지, 그 다음에 뭐 뒤에 D는 방폭 타입,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는 뭐 가스 종류고 뭐 그런 식으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전기 제품에 스파크가 안 튀냐? 애초에 스파크가 날 만한 애를 밀폐된 용기에 넣어가지고 그 용기 안으로 가연성 가스가 안 들어오면 되겠죠?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스파크 자체가 작게 튀게 해가지고 불이 좀 덜 붙게 아니면 스파크가 안 튀게끔 하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점화원 쪽에다가 아예 압력을 좀 높여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박스가 있고요. 그 안에 점화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압력이 높잖아요. 그럼 얘가 구멍이 나면은 안에 있는 가스가 밖에 나가지 밖에 있는 가연성 가스가
안으로 들어오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안전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밖에서 위험한 가스가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한 많은 시스템들이 안쪽의 압력을 조금 평소보다 높게 잡아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기체가 안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뭐 아크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스파크가 발생할 것 같은 데를 전기가 안 통하는 오일 안에다가 통째로 담궈요. 그러니까 회로 기판 같은 거를 아예 오일에다 담궈가지고 얘가 안에서 아크가 튀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어쨌거나 거의 모든 방법들이 가연성 기체가 저 스파크가 튀는 위치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 외에도 좀 특이하게 모래에다가 그 회로 기판을 집어 넣어버리면은 스파크가 안 튀거든요. 뭐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아예 점화원을 플라스틱으로 밀봉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기 회로가 가연성 기체들이 있는 곳 안에서 작동을 하더라도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면 일어나더라도 폭발로 이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걸 방폭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방폭이 언제 쓸 수 있냐? 거기에 대응되는 가스 그룹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해양 플랜트에서는 여기 요 그룹에 대해서 해양 플랜트에서 나오는 주로 가스나 뭐 휘발유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 외에도 가연성 기체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되는 방폭 등급들도 다 정해져 있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6장 화재 및 뭐 폭발에 대한 보호 시스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이제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